우리가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공매를 지나 결국에는 신탁 공매까지 오게 되죠. 저 또한도 그랬고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신탁 공매에 공매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경매나 공매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이 본질은 매매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신탁 공매를 보셨으면 합니다. 매매의 권리 분석이라는 건 필요가 없죠. 누차 말씀드렸죠. 사적 자치 협상 기술, 이게 매매니까 가능한 거죠. 얼마 깎아달라, 뭐 양도세, 뭐 매수인이 부담해달라, 그런 얘기입니다. 상가 빌라는 왜 신탁공매로 오는가? PF 대출을 하니까 담보신탁을 하게 되고, 그러니 이 담보신탁을 했던 이 은행 우선수익자는 환가하는 방식이 이 신탁공매밖에 없는 겁니다. 시행사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PF 대출을 일으키죠. 프로젝트 파이낸셜, 뭐 사업성을 보고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토지 가격이고 뭐고 다 봅니다. 보고 난 다음에 부동산 담보신탁을 해요. 분양을 목적으로 했던 이 담보신탁된 부동산이 분양이 안 되기 시작했죠. 지금 시점처럼. 그러니 대출금 상환은 당연히 실패하게 됩니다. 그러니 분양을 목적으로 한 상가, 빌라, 이 지산 등이 신탁 공매 물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. 권리 분석이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신탁 공매는 민사집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민사집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소멸주의를 택하지 않는다는 거죠. 소멸주의를 택하지 않는다는 건 말소 기준 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말소 기준 권리가 없으니 우리는 모두 인수를 해야겠죠. 이게 매매하고 동일한 거예요. 선배님들이 매매할 때 압류가 걸려 있는 부분을 매수인이 인수합니까? 그렇지 않죠. 그럼 매도인이 그 압류 부분을 해결하라고 하죠. 그게 그런 조건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. 다른 예로 이 매도인이 세금 압류가 된 부분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겠다. 근데 매수인이 그래 인수하고도 내가 이거를 매수하겠다라고 합의가 된다면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? 이게 다 매매니까 가능해지는 겁니다.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쎄 빠지게 보죠. 근데 신탁공매에는 이게 되게 간단하죠. 을구 없습니다. 갑구에 신탁되어 있고 가끔 조세채권 압류가 걸려 있는데 이건 장애세니까 그런 거고,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서 해결합니까? 공고문에서 어떻게 해결하자라는 조건을 제시하죠. 그리고 이 신탁 원부라는 건 이 신탁 계약했을 때 얘들이 이 신탁 계약 안에 조건들을 미리 정해 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가지를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. 신탁 공매에서 주인은 우선 수익자입니다. 은행이죠. 이 신탁사는 대행사일 뿐이에요.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. 결정권의 모든 거는 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. 은행이 결정권이 있다는 건 이 조건도 은행에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니까 사적 자치라고 그랬잖아요. 매매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. 어느 시점에. 한 번만 유찰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고문이 있고, 어떤 공고문 보면 3회차 유찰했을 때 그 이후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는 그런 공고문도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등기부상 가압류나 조세채권에 압류가 걸려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거는 공고문에 대부분 적혀 있습니다. 근데 이 공고문의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게 이 신탁공매의 매력이죠. 이 이유는 간단해요. 은행에서는 원금을 회수해야 됩니다. 이 똥줄이 탄 은행이 조건을 변경해서라도 누군가가 수의계약을 하겠다 한다면 변경할 의사가 충분히 있겠죠.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. 결정권을 우선수익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1회차부터 7회차까지 금액이 이렇게 저감됐는데 지금 이게 또 유찰이 됐죠. 그러면 현재 상태는 수의계약 상태인 겁니다. 이 수의계약 상태의 공고문에 예를 들어 조세채권 압류를 낙찰자에게 부담시킨다라고 적어놨다면 이거를 은행과의 딜을 통해서 이 조세채권을 은행이 부담하게도 관리비를 은행이 부담하게도
할 수 있는 겁니다. 일반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따르죠. 우리 신탁공매는 신탁계약서를 따릅니다. 이게 뭐예요? 매매계약서예요. 매매를 하겠다는 거예요. 민사집행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소멸주의는 적용되지 않고 인수하는 게 당연한 거죠. 매각물건 명세서보다는 신탁원부나 공고문이 중요해지죠. 이 신탁공매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이 우선수익자인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매력이라고 느끼는 건 선배님들은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?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에서 매력이 있다는 거는 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돈의 주인을 직접 만날 수가 있어요. 이 은행을. 물론 선배님들이나 저는 만날 수 없을 가능성이 크죠. 기업은행 윙클래스라고 해봤자 별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. 예금 좀 해놓고 가서 선물이나 좀 받아오면 그게 윙클래스고 특별히 대출해서 유리한 조건을 주는 것도 아니죠. 그러나 누군가는 이 돈의 주인하고 컨택이 되죠. 이 누군가에 의해서 단판이 저어지고 조건도 금액도 인수하는 부분 또한도 변경이 가능해집니다. 이게 돈이 되는 걸 만드는 거죠. 흔히 뭐 지금 신탁공매 물건, 공매 물건 50% 이하로 떨어졌으니 주워 가세요 하는 강의파리들의 얘기가 아닙니다. 이 50%까지 떨어진 데는 떨어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이 경매, 공매, 신탁공매, 부동산 전반적인 이 부동산에는 고수분들이 엄청나 차고 넘칩니다. 이 고수분들이 50% 떨어져서 매력을 느낀다. 돈이 된다 생각했으면 요거 놔뒀겠습니까? 그러니 우리는 그냥 우선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신탁공매는 50% 떨어졌으니 주워가자가 아니라 이런 매력이 있구나 정도를 오늘 좀 아셨으면 합니다. 조건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단판을 저어질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. 서울 빌라 50% 이하로 떨어졌다고 또 약팔이들 떠들어 대죠. 서울 빌라 50% 이하 떨어졌고 2억 2천 정도 하던 게 1억 3천에 낙찰 받았습니다. 여러분도 주워 가세요.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이런 거 그만 좀 해야죠.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? 이거 왜 떨어졌겠습니까? 안 팔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. 우리 상식적으로 가자고요. 왜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이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려고 하세요? 안 팔리니까 떨어지지 저거 집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쉽게 팔 수 있다면 누가 안 합니까? 저는 바보 같은 소리지.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요. 그리고 권리 분석, 시세 조사 1분 만에 하자. 뭐 1분 만에 하는 법 뭐 이런 거 있죠. 이거 1분 만에 왜 합니까? 1시간 동안 하세요. 돈 들어가는 일에 무슨 1분 타령입니까? 그리고 시세 조사 1분? 이거 아파트 가능할 수 있습니다. 거래량 이빠이인 아파트. 이 두 조건이 맞으면 가능할 수 있어요. 빌라 옆집하고 뒷집하고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가격 틀리고 사정 틀린데 그거를 뭐 3년치 실거래가를 엑셀 파일에 집어넣어서 뭘 하겠다. 그게 말이 됩니까?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. 3년치 24년, 25년, 26년 이렇게 있다고 치세요. 매년 상황이 똑같아요. 매년 동일합니까? 같은 지역에 같은 빌라에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의 매년 사정이 똑같냐고요. 24년도에 2억 조도 안 판다고 하는 거를 26년에 너무 급해서 1억에 판다고 하는 게 이런 게 부동산입니다. 일반화 시키지 마세요.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. 무슨 일반화를 합니까? 이게 선배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힘들고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 겁니다. 아버지랑 어렸을 때 아버지랑 식사할 때 아버지가 너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고등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2학년 때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시점에 전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.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어떻게 자식 몇 학년인지도 모르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그 당신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?
제가 그 나이 돼 보니까 알 것 같아요. 선배님들도 똑같죠? 머릿속 복잡하죠? 복잡하면 한 발씩 가세요. 한 걸음씩. 쉬운 법 없습니다. 선배님들. 이거 공부 똑같아요. 우리 선배님들 자식들한테 야, 공부의 왕도가 어딨냐 하는 것처럼 이 부동산에 선배님들 투자하고 돈 들어가는 일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? 이게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있으면 야바위지. 이게 투자입니까? 야바위지.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, 재테크 말해주는 파일럿,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. 더럽게 싫어합니다.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? 그거 투기하자는 얘기잖아요. 저는 투기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투자와 투기가 구별돼야지. 무슨 뭐 집값 오를 때 가가지고 영끌해서 몰빵합시다 하는 게 그 선동꾼이지. 그게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? 눈치 게임 하는 거지. 저 또한도 똑같습니다. 머리 복잡하고 제 나이 때 우리 아버지처럼 저도 머리 복잡하고 선배님들도 똑같을 거고, 어렸을 때는 아파서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대충 보고 약 줘주고 주사 놔주고 보냈는데, 요번에 병원 가니까 이틀 입원시켜서 검사를 하더군요. 놀래기도 했고, 뭐 죽는가 보다 해서 놀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아프면 검사부터 받아야 될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좀 놀래기도 했습니다. 이런 시점에 선배님들 머리 복잡하고 몸에 힘은 없어지고 파이팅은 예전만 못하고 뭐 하나 실패하면 이제 인생 조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, 그거 다 강박으로 다가오고 다 똑같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사는 40대와 50대에 속편하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? 이런 거 휘둘리지 마세요. 저런 개소리 듣다 보면은 3살 어린애니까 말 같은 소리를 좀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한 발씩,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? 한 발씩 가다 보면 10발 갈 거고, 10걸음 가다 뒤돌아보면 이만큼 와 있네 라고 생각되는 시점 오지 않겠습니까? 오늘도 어김없이 쓸데없는 얘기로 많은 시간 잡아먹었습니다. 좀 몸 건강 챙기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.